편하게 앞으로 수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통증이 와요. 뭘 잡으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때 아파요. 정면으로 가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정면으로 가도 아파서 세수를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제가. 오른발을 뒤로 빼면 좀 덜 아파요? 오른발 뒤로 빼고 골반 일부러 접고 이렇게 세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말리면 지금도 많이 아파요. 아프신 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7, 8점 정도? 거기서 뒤로 엉덩이를 쭉 빼서 가보시면 뒤로만 쭉 빼면 힙힌 지고요. 네.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배를 눌러서 그냥 골반이 앞으로 굴러가면 척추 굴곡인 거예요. 거기서 등이 굴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 디테인션이고요. 거기서 일어날게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 전주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민지 강사입니다. 혹시 어떤 불편감이 있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3년 전에 꼬리뼈와 천장관절 통증이 생겼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되지가 않아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천장관절 통증이라는 게 꽤 많은 일반인분들이 겪는 통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병원 가도 디스크의 직접적인 통증들은 아닌 패턴들이 많아서 병원 가도 따로 뭐 나오는 것들이 없는 경우도 많고 뭐 염증 이런 것도 쉰다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아파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허리랑 목이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척추를 신전하고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압박력이 생겨가지고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PT나 재활 운동을 다니면서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다시 척추를 신전하고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로우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통증이 강하게 와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천장관절 부위가 어떤 느낌의 통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 꽉 눌려서 압박력이 심하고요. 그리고 왼쪽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때린 것처럼 많이 아픕니다. 얼얼한 느낌? 멍든 느낌으로 아파요. 천장관절 통증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보여요. 천장관절 압통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뜨겁게 아픈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관절 자체가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뼈랑 뼈 사이에 공간이 아예 없고 강한 압박력을 받았을 때 생긴 통증들이 크고 애초에 천장관절 구조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서 척추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전략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통증을 더 만드는 패턴이 지금 돼버렸으니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움직이면 더 아프고 안 움직인다고 낫지 않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했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웨이트 운동을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웨이트 PT도 받아보고 척추가 많이 굳어 있고 고관절 주변이 많이 굳어 있다고 해서 다양하게 움직여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화 양상은 있나요? 세심하게 아주 천천히 잘 움직였을 때는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천장관절이 가벼워지는 게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이라도 운동을 잘못하면 일주일 이상 더 많이 아프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동작 했을 때 편했는데 했던 운동들이 뭐가 있었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배우고 나서 50% 이상 정도 통증이 떨어졌었어요. 100%까지는 아니에요. 네, 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우 동작을 시도했을 때 갑자기 통증이 더 세게 오면서 다시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떨어지는 걸 찾았는데 초기화된 그런 느낌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지금 왼쪽 통증이라 하셨는데 오른쪽은 괜찮은 건가요? 네, 오른쪽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건 아니고 천장관절 통증은 한 30% 정도 남아있는 압박력이 있는 상태고요. 앉았을 때 꼬리뼈 통증은 물건을 집으라고 할 때나 머리를 감거나 세수할 때 많이 불편한 상태고요. 내발기기 상태에서 척추를 아주 천천히 굴곡해도 심하게 통증이 있는 상태예요. 좋습니다. 오늘 천장관절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영상이라서 천장관절 통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네. 천장관절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통증이 없는 상태인가요? 30분이 지나가면 서 있을 때도 천장관절이 압박력이 느껴지긴 하지만 꼬리뼈 통증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행 중에서는요? 30분 이상을 걸었을 때 꼬리뼈가 퉁퉁퉁 아파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야 서서히 통증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허리 주변이나 천장관절 네모난 이 주변에 압박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세수하려고 했을 때 정말 심하게 아파요. 거울 바라보고 서주실까요? 편하게 앞으로 수그려 보실까요? 앉아서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통증이 와요. 뭘 잡으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때 아파요. 정면으로 가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정면으로 가도 아파서 세수를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제가. 오른발을 뒤로 빼면 좀 덜 아파요? 오른발 뒤로 빼고 골반 일부러 접고 이렇게 세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말리면 지금도 많이 아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프신 부위나 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7, 8점 정도? 오른발 뒤로 빼서 하면은 몇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빼면은 잘하면 0, 잘못하면 거의 7, 8 정도 바로 올라와요. 진짜 위치를 잘 잡아서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아침에 세수 아니고 그냥 샤워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바지를 입을 때도 다리를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입어야 돼요. 머리를 숙이면 여기가 세게 아프니까 양말도 침대에 앉아서 다리 이렇게 들어서 신고 이제 이 다리 버티고 또 이렇게 들어서 신고. 아, 그런 식으로. 네. 병원 가보신 적은?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소염제만 일주일 정도 처방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병원은 안 갔어요.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염증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네,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천장관절 혹은 꼬리뼈 쪽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 분들이 병원 가도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도 없고 운동하려면 오히려 더 아프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들인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왜 아픈지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알고 나면 운동 한두 동작으로 모두가 다 통증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한 통증을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 바라보시고요. 천장관절과 꼬리뼈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척추를 감싸고 있는 복강 내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골반이 대퇴골이랑 서로 잘 맞물려서 움직이거나 내가 힘을 쓰거나 하는 걸 적재적소의 긴장 상태에서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척추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부드럽게 아무런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소가 잘 사용되지 않으면 척추에 직접적인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하는 고스란히 척추에 있는 조직들에게 데미지가 갈 텐데, 천장관절 쪽이 지지해 줘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움직이기 전에 거기서 1차적으로 부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꼬리뼈가 아프신 분들은 대전자를 꼭 체크해 보시면 대전자가 양쪽 다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져보시면 뼈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이 정도로 뼈가 튀어나왔다는 건 골반 형상을 생각해 봤을 때 다리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골반이 이렇게 움켜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리뼈가 밀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플러스 골반은 어떻게든 다리뼈에 지지해야 되니까 다리뼈에 얹혀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좌골은 완전히 벌어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골반도 앞으로 계속 주저앉아 버리니까 정작 움직여야 될 때 허리 움직임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구조도 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나마 근육들이 일을 하겠지만 근육들이 사실 조직이 반응하는 속도보다 근육 반응 속도가 느려요. 부하를 받는 순간 그 부하를 인식을 하고 부하에 맞춰서 근육들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못 해주니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원치 않는 곳에 부하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고 근육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전자가 바깥으로 밀려나가 있는 위치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치만 잡아도 일단 1차적으로 골반에서 안정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어요. 평가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느 정도까지 얘가 특정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무릎도 살짝 앞으로 밀듯이 구부려 주시고요. 거기서 엉덩이는 뒤로 깊게 그냥 길어지듯이 쭉 뺍니다. 네, 좋습니다. 발도 다리뼈도 바깥쪽으로 보게 만들어주면 내가 골반을 뒤로 빼고 있는 거랑 다리의 벌어짐을 통해서 튀어나왔던 대전자를 뒤쪽으로 돌려서 튀어나오지 않게끔, 거기서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이 양쪽 엉덩이 좌골뼈가 서로 엉덩이를 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살 움켜줘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움켜진 것만큼 양쪽 대퇴도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움켜질 거예요. 네, 이해됐을까요? 그 상태로 천천히 다리뼈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듯이 일어나 볼게요. 쭉 다리뼈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밀어내듯이 일어난다는 말 이해되셨죠? 네. 골반이 다리뼈에 얹혀져 있는 형상이고요. 내압 없이 그냥 편하게 바닥에 손을 내려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바닥에 자전거 하듯이 내려갔을 때 통증 어떤지 체크해 주실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꼬리뼈 통증 있어요? 괜찮아요. 한 1% 정도? 아까가 100%였으면 1%까지 네.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네. 확실히 좀 줄어요? 네, 확실히 줄어요. 일단은 다리뼈가 빠져있지만 않아도 공간이 없이 그냥 갔던 구간을 단단하게 유지해 놓고 그 상태로 가니까 저항해줄 친구들이 있어요. 그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완벽하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통증이 떨어지는 모션을 찾을 수 있었고,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엉덩이를 길게 쭉 빼볼게요. 근데 여기서 힘을 많이 주기보다는 다리뼈가 골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고 아치가 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네.
쑥? 네, 맞아요. 그럼 여기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직 학습이 안 될 수 있어요. 노력만 해보는 거예요. 내 급속까지 그냥 배를 밥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두툼해지잖아요. 네. 그 두툼한 느낌을 배를 부풀려 보세요. 그냥 두툼하게 아랫배를. 그러면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급속까지 더 단단하게 부풀려서 방광을 누른다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 느낌을 난 상태에서 개는 풀지 말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엉덩이를 살짝 모으듯이 움켜쥐고 그 상태로 다리뼈가 앞으로 가면서 일어나 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랑 얘가 동시에 이렇게 움켜져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양쪽 팔꿈치가 골반 쪽을 향해서 가까워져야지 하고 누르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수그린다기보다는 굽힌다라는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똥배가 되겠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 움켜준 거랑 배는 뭐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쑥 머리가 내려갈게요. 무릎도 더 굽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갈게요. 골반이랑 몸이 점점 맞닿게끔 계속 갈 거예요. 끝까지 가요. 아파요. 네, 여기서 일어날게요. 아픈 구간이 왼쪽 꼬리뼈 한쪽이. 왼쪽 꼬리뼈만 아팠어요? 네. 오른쪽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주실게요. 아프신 곳이 여기. 네, 맞아요. 내려갔을 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평소 내려가는 거랑 다르게 통증이 없었어요. 일정 구간에서 좀 생겼죠? 네, 일정 구간에 항상 생겼어요. 근데 왜냐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전략이 확실히 달라요. 네. 굴곡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왼쪽은 더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안 아프려면 네. 왼발 앞에다 놓고요. 오른발은 뒤에 까치발. 이 상태에서 왼쪽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이렇게 가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를 길게 쭉 뒤로 밉니다. 두 번째는 아랫배까지 부푼다. 그리고 엉덩이 움켜진다. 그리고 일어나 볼게요. 스탑. 엉덩이 움켜지는 거 제자리에서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됐습니다. 지금 위치 딱 좋아요.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러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어나실게요. 이 구간 좀 어떠셨어요? 안 아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도 안 굽혀도 돼요. 최전골 한다 생각하고 그냥 엉덩이 더 위로 계속 뻣뻣하게 들어대니까 쭉 떨어져 볼게요. 네, 이 구간이에요. 올라가실게요. 네, 이 구간. 한 번만 더. 괜찮죠? 네. 이 구간 생각보다 괜찮죠, 지금? 네. 올라갈게요. 오케이. 선생님은 좌우적인 문제랑 전체 체감 문제 두 가지 다 잡아줘야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시 정면 보시고 다리뼈랑 골반 위치, 이제 내 앞 가장 핵심은 기본 축이고요. 선생님은 왜 남들에 비해서 더 아픈가요에 대한 얘기는 흉곽에 대한 얘기나 척추에 대한 얘기도 없지는 않아요. 흉곽의 앞뒤 부품이 전혀 없고 갈비뼈의 늑골이 앞뒤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있는 듯한 벌어짐이 발생했어요. 이런 타입일수록 늑골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억지로 그냥 숨을 쉬고 있거나 압박돼 있는 동시수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척추는 계속 긴장 상태에 거기 플러스 이런 골반의 움직임까지 부하가 더해지니 강한 압통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서 선생님의 오늘 수업을 정리한다면 척추의 부드러운 움직임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고관절의 위치와 내압 세팅을 해주면 통증이 많이 사라질 거고 이 부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동하실게요. 네,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튀어나온 이 대전자를 고관절의 위치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숨길 수 있죠. 지금 어때요, 만졌을 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쏙 들어가고 엉덩이 여기 밑에 힘 들어가는 네, 들어와요. 그죠? 이 느낌이고 숨을 그냥 크게 들어마시면 배 앞 실리는 거 느껴지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배 앞이랑 다리뼈가 안 빠져 있는 이 위치가 선생님이 좀 더 이미지를 가져가기 좋은 네. 위치인 거고 이쪽 바라보시고 누테이션이든 카운터 누테이션이든 둘 다 무릎의 락킹이 아닌 복강과 내압과 고관절에서의 락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레그레이즈 한다 생각하면 걸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상체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배랑 고관절이 이렇게 맞물리려고 할 거예요. 네. 이 구간이 이제 시작점이고 거기서 뒤로 엉덩이를 쭉 빼서 가보시면 뒤로만 쭉 빼면 힙힌지고요. 네.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배를 눌러서 그냥 골반이 앞으로 굴러가면 척추 굴곡인 거예요. 거기서 등이 굴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 누테이션이고요. 거기서 일어날게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이 앞 알겠죠? 네. 여기서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1차적으로 네. 있어야 돼요. 내가 수그려가지고 이 상태지만 등을 피려고 하면 가동은 제한이 있겠지만 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여기는 에어백처럼 보호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가 압이 다 풀려 있으면 지탱할 수 없어요. 근육으로 그걸 다 버틸 수가 없어요. 충격들도 흡수할 수가 없고 지켜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압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럼 여기 지금 빵빵하죠? 네. 스탑. 여기 좀 더 빵빵해 보세요. 여기서 햄스트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햄스트링 땡땡한 걸로 일어나 보세요. 이 느낌. 햄스트링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다시 배 두툼 햄스트링. 밑에 햄스트링. 그렇지. 이거 느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내려가도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햄스트링 들려서. 그래서 햄스트링 수축으로 바닥에 내려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구간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허리 통증 없이 그리고 좌골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패턴화 시켜서 이게 자동화가 되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괜찮았을까요? 네. 그럼 저희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이렇게 또 수업이 끝났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꽤 오래된 패턴이기도 하고 만성 통증이어서 쉽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통증을 직관적으로 하루 만에 잡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완전히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를 선생님이 더 강한 부하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가 진짜 좋아진 거고 거기까지가 진짜 개선이지만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받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받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요. 저는 근육 앞뒤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어디 관절을 내가 못 움직여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인트로 잡아주신 복압 그리고 제가 움직임을 과하게 쓰는 곳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을 딱 짚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해서 움직임 학습을 연습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했던 것 중에 평소랑 움직였을 때 어떻게 달랐던 것 같아요? 누워서 롤업을 할 때 등부터 하나씩 가면서 마지막에 저는 장고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복압과 함께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라고 하니까 훨씬 이 부분이 안정적이고 편했어요. 평소에 하던 움직임이랑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좋았군요. 네, 느낌이. 네. 그 느낌이 났을 때 골반이 어떤 이미지였어요? 선생님이 느꼈을 때? 정말 안정적이다? 저는 뭔가 헐거운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이면서 헐거운 느낌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레슨을 막 찾아다닐 때 컨디션을 얘기할 때 헐거운 느낌이에요. 천골이 빠져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기본값으로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서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떤 패턴으로 내가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시원해요. 아, 다행이네요. 일단은 선생님도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게 개선이겠지만 네. 그 과정은 계속 기준이 잡힐 거예요. 이미지가 풀렸을 때 아마 통증이 생길 거고 이 이미지가 잡혔을 땐 안 아프네? 이 느낌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훈련해보면 그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거라서 계속 연습해보시면 좋고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골반 쪽에 비이상적인 통증들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인 움직임들이나 전략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괜찮았을까요? 그럼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